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의 윤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30평형대 저층부 아파트예요. 우선 여기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젊은 부부 두 분과 강아지 두 마리, 이렇게 네 가족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할 그런 공간인데, 두 달가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이시고, 여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영어로 프리토킹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하면은 사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고, 간단한 단어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상담을 그래서 오래 걸렸나. 고객님의 라이프 스토리와 고객님의 습관들을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한 80% 이상의 집중을 쏟아부었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현관부터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벽체를 필름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도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용부는 전체적으로 벽과 천장이 도장으로 되어 있고, 현관도 마찬가지로 요 면 같은 경우는 도장이 되어 있고, 이제 요 방화문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신발장 아래를 띄우죠. 근데 여기는 현관의 구조 변경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벽이었고, 신발장이 이쪽 부분에 있었는데, 이쪽 부분은 저희가 벤치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여백의 미를 뒀고, 이쪽 부분은 기존 벽을 허물고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면서 바닥을 철거를 하자니 이 안쪽에 있는 난방관들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쪽 공간도 여유가 있으니 바닥을 닫고 위쪽으로 조명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쪽 윗부분에서 조명이 탁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 측면부에서 조명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올 때. 지금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하면서 렌탈한 액자를 그냥 둔 거고, 이제 후크가 달린 예정이에요. 후크. 제가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 에어비앤비에서 잠을 많이 자요. 해외 경험들을 살려봤을 때 현관 쪽에 후크들을 준비를 해서 외투 같은 것들 이렇게 툭툭 걸어 놓는 그런 현관 인테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는 후크를 딱 놓고 이제 겉옷 같은 거 딱 걸어 놓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현관이 이쪽에 통행로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틀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문 설치 때문에. 기존의 복도에서 중문을 설치하면은 중문을 열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간섭을 받거나 뭐 그럴 수가 있기도 하고, 예쁘게 만들기도 어려워서 이 중문을 달기 위해서 이쪽으로 튼 역할도 있습니다. 우선은 강아지와 관련된 그런 인테리어에서 장치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중문, 강아지들은 이제 현관 나갈 때 일단 같이 튀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현관 중문에서 강아지를 한번 통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자, 중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프레임 슬라이딩입니다. 그러면서 손잡이가 하나 세련되게 딱 잡혀 있고, 그리고 위쪽은 저희가 레일을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딱 깔끔하게 요 현관 중문만 가능하면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래 피디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뒤쪽이 부엌이었어요. 혹시 말씀드렸었나?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죠? 상상도 못했죠? 이쪽이 원래 주방이고, 저 지금 있는 주방 쪽이 원래 거실이었어요. 이제 현관 저쪽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에 주방이 있었던 거죠. 기역자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거실이 있었어요. 일단은 여기는 가장 큰 변화가 거실과 주방의 시환. 이쪽은 저희가 거실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요것도 도장으로 저희가 풀어 드렸는데, 이렇게 도장으로 만들어 드릴 때는 장점이 요 벽체에 있는 컬러와 같은 색상으로 도어 색상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 부분이 이제 여기를 도매를 친다고 하죠. 거실장의 상판과 그 다음에 도어 부분을 빗각을 쳐가지고 상판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도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거실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도 디자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최종 디자인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 거실장 디자인을 잡을 때 바닥이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게끔 보여주고 싶었고, 요 비율이 TV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보통 700에서 750을 설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비율과 디자인이
그 TV의 하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수납의 역할도 해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돼 보이게끔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TV가 예쁜 TV가 딱 들어갈 예정이고, 얘가 그러면은 기존의 주방 창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 이제 뭐 올려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쪽은 발코니 쪽이에요. 세탁실과 뭐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쓸 수 있게끔 여기다가 장을 하나 짜드렸는데, 보통은 이런 중문을 하지 않고 뭐 문을 만든다던가 히든도어로 가려놓는다던가 뭐 그런 형태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힘을 썼어요. 지금은 현관문을 딱 들어왔었을 때 바로 보이는 이 자리에 렌탈한 체어가 있는데, 여기는 고객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의자가 배치될 예정이에요. 요 굉장히 귀한 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하우스에서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자와 잘 어울리는 그런 중문으로 저희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많이 비싸더라고. 새로 살보다는 가로살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래도 더 잘 어울리고 더 멋스럽게 표현을 해보고자 힘을 조금 더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식탁이에요. 식탁은 아까 전에는 제가 사모님께서 외국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모님의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럴 때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식탁은 큰 걸로 조금 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다용도 목적의 테이블을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위치가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펜던트를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 식탁이 지금은 여기에 둘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저쪽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이 테이블의 위치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망의 주방이죠. 신경 많이 썼습니다. 피디님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와 하셨잖아요. 주방에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후드도 괜찮아요. 패션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후드계의 에르메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팔맥 후드라 그래가지고 상위 그레이드 브랜드의 후드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딱 들어올 때 이 후드에 압도될 수 있게끔. 기능적인 역할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 주변부를 전부 다 밝혀주고, 그 다음에 흡입력도 굉장히 셉니다. 고객님도 디자인적인 장점과 기능적인 장점들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만 먹고 이 후드로 생각을 굳히신 거죠. 상판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좋아라 하는, 계속 쓰고 싶은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뒤쪽으로는 저희가 미드웨이 공간, 이제 허리를 그렇게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손만 살짝 뻗으면 되는 이 공간에는 이렇게 서랍으로 구성을 해서 무언가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세라믹 생판이랑 같은 모델의 색상만 다른 세라믹으로 저희가 식탁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다리빨과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의 식탁을 따로 이거는 만들어 드렸는데, 색상을 달리하면서 여기는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무게감 있게끔 잡아 드렸습니다. 이쪽 키 큰 장 쪽 있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큰 창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많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요즘 많이 달리거든요. 앞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같이 실측을 갈 때 이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에게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갈 때 이제 그냥 맨손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겨울에는 귤박스라든지 뭐 파리바게트, 호두파이 같은 거 하나 딱 사셔가지고 선물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는 거죠. 춥진 않으셨는지, 위층은 어떤지, 아래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정보가 바깥쪽에 큰 도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다. 그리고 큰 도로에 방음월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쳐져 있어가지고 외부가 그렇게 썩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어차피 자두로 열어보지도 못할 창문 가려버리자. 시원하게 가려버리자. 우리는 큰 주방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여러 번 고민을 한 끝에 결정된 레이아웃이니 너무 안 좋은 댓글 쓰지 말아주세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건데, 또 요 뒤쪽 창을 가릴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큰 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큰 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밤이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산이에요. 바로 산이 개방되어 있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창으로 여기는 교체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일반 이중창보다 훨씬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기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계절을 더 느낄 수 있게끔 큰 창에 액자 같은 느낌으로 시스템 창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좀 남죠. 주방 반대편 공간은 이제 어떤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둘 수 있는 홈바 공간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복도 공간입니다. 복도 공간은 저희가 보통 촬영을 안 하는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쪽 공간을 표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도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시원하게 썼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쓰면서 이쪽에는 이제 액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액자를 조금 더 고급스럽고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곡선을 활용을 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공용부 욕실 같은 경우도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레이아웃이 바뀐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선은 원래 욕실 같은 경우는 변기는 이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 작은 세면대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욕조가 있었어요. 욕조와 그 샤워하는 공간과 세면대 공간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쪽은 하부장형 세면대를 둔 거죠. 그런 비용 상승을 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물론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는지를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강아지 씻기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미팅도 여러 번 하고 저희들도 레퍼런스도 많이 알아보면서 그 강아지를 씻기는 공간들을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강아지를 씻기기 위한 공간으로 한 공간을 그렇게 만들기가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비용적으로도 무시 못하고 설비 작업이라든지 방수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실 안쪽에서 강아지를 씻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세면대랑 합친 개념입니다. 작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강아지를 올려두고 요 샤워 수전으로 강아지를 씻길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드라이 할 수 있게 그런 구성으로 요거를 센터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었고 강아지를 씻기지 않을 때에는 샤워하면서 이 공간에 뭘 올려두고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특별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남자분들이 대개 한 80~90%는 어두운 쪽의 타일을 선호를 하세요. 피디님도 그러시죠? 저는 집은 어떻게 하고 진심 배우 들어보세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고민이라든지 주로 상담을 사장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물론 여자분이 이제 외국인이셔서의 이유도 있지만은 사장님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더 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숨겨진 공간이에요. 저희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 집을 종료를 시키는 시점에서 이제 오픈하우스가 끝나면 이제 저희들도 이 집을 못 들어오니까 그런 시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고객님이 조금 더 늦게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집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을 때 아티스트의 직업을 가진 사장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감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공간,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사장님께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너무 일단은 무한한 신뢰와 그 다음에 무한한 격려와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시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격려와 응원이 있어서 저희 디자이너도 그렇고 저희 기술팀도 그렇고 그래도 힘들지만은 꿋꿋하게 잘 버텨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쁜 집을 만들기 위한 용기를 얻는 거죠. 중요한 거는 디자이너와 기술팀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게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좀 미안해지네요. 아파트에 흔히 하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정해놨을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건 아닐 거고 손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레이아웃을 잡는데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잡혀있는 아파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일단 신뢰하진 않습니다. 또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과 가족을 구성을 하는 요소들도 되게 많아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집에 대한 니즈가 너무 다양하고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이아웃으로 그 모든 니즈와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레이아웃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는 옳은 방식은 아니고 그 집에 살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과 살면서의 습관과 본인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듣고 그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식적인 부분, 뭐 무드, 뭐 톤 이런 것들보다는 레이아웃 상담에 공을 들이는 거죠. 자,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너무 이게 뭐야 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